변호사를 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청기누설. 얘기하면 업계에서 욕 패대기로 먹지만 그래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소송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잘 구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국장님, 저희가 아무래도 법률 채널이다 보니까 네. 변호사를 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생각으로는 오늘은 정말 청기누설. 얘기하면 업계에서 욕 패대기로 먹지만 그래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소송은 저희들은 매일같이 일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당사자들한테 소송은 평생에 한 번 있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인생을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소송을 도와줄 사람을 잘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방법이 정석처럼 있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정석처럼 있는 거는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뭔가 맞춰가고 진행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런 좀 노하우들을 알려드린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첫 번째로 경력이 적어도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전 좋다라고 얘기 드릴 것 같아요. 실무 경력이. 오. 뭐 그 미만은 못하냐? 분명 이러실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변호사를 내 사건을 맡아주실 분들을 구한다는 전제하에서 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보통 저희가 송무라고 하는데 소송을 담당한 경력이 10년 정도 되신 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사실 어떻게 찾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홈페이지를 보고 홈페이지에 양력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 양력 중에서 나머지를 다 걷어내고 네. 언제 개업했는지 네. 얼마 동안 운영했는지 이것만 보면 돼요. 오. 왜 그러냐면 변호사 업을 하다가 회사에 들어서 회사 변호사로 일할 수도 있고 네. 이러면 사실 홍모모의 단절 기간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실제로 10년 동안 뭐 직접 소송을 했는지 네. 실무를 했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게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 이게 회사에 일을 보는 거랑 또 이 송무를 보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른가 봐요. 회사는 대부분 법률 자문 위주로 하고요. 송무를 직접 하진 않거든요. 아, 그리고 또 그 회사에 한정적인 회사 일만 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또 한계가 있죠.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꼭 피해야 되는 변호사의 유형이 있을까요? 저도 의뢰인들 보면 다른 변호사 선임했다가 저희 사무실로 변호사를 교체해서 선임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변호사 비용을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줬다가도 과도하게 허풍 떠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나한테 맡기면 다 된다. 나만 믿어라.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뭘 어떻게 잘할 건데. 변론 계획이 있는지 좀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변론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짜서 어떤 판례를 인용하고 어떤 입증 자료를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대강의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제일 핵심적인 게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하나는 없는 걸 만드는 변호사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없듯이 그쵸. 아예 안 될 사건을 뒤집어서 되게끔 만드는 변호사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에는 있을 수 있어요. 오. 근데 여태까지 제가 이 업종에 있으면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 사실 정말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원래 사건이 망가져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건의 증거가 너무 없는 거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다. 보통 증거가 없는데도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되겠지? 스스로 대부분 알아요. 내가 증거가 없다라는 거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된대 이 얘기만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몸 바꿔주겠지? 절대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나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나라 1위 로펌에 가서 선임한다면 널 이겨버릴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대형 로펌에 가면은 내가 널 이길 수 있어. 증거가 없어서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는데 아무리 큰 로펌을 가도 증거가 없으면 못 이기고요. 정말 대형 로펌에 가잖아요. 네. 그럼 날 고객 취급을 잘 안 해요. 아, 보통 기업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인데 내가 대우받을 수 있는 데 가야지 네. 내가 없는 돈에 빼내서 정말 빌면서 사건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건을 잘 처리해주냐. 사실 그런 기대를 갖는 게 사실 조금 안 맞는 게 이게 현실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럼 내 사건 규모에 맞는 그 펌을 가야지 네. 가장 좋은 시너지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 이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건 크기가 대형 펌에 가야 되는 크기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조그만 데 갔어요. 아는 사람이고 싸다고 해서 이걸 처리할 능력이 없는데 잘 할까요? 못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건이 정말 요만한 사건인데 네. 무조건 큰 펌에 가서 그러니까 높은 고액의 비용을 주고 맡긴다고 해서 처리가 잘 되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네. 같아요. 그럼 변호사님, 민사면 민사, 형사면 형사, 뭐 이혼이면 이혼 이렇게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전문 로펌을 찾아가는 게 좋은 일일까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좋다고 보고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일단은 그분은 경험이 많고 데이터가 많고 좋은 실적이 많기 때문에 또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 사람이 전문 변호사인지 아닌지도 그걸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인터넷에 너무 많은 과도한 정보들이, 잘못된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어서 전문 변호사가 아닌데도 마치 전문 변호사인 척, 전문적으로 사건 처리를 많이 해본 척 하거든요. 나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는 변호사가 좀 좋은 변호사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남지도 않대. 그리고 너무 바빠도 안 되거든요. 적당히 다 맞아야 돼요. 나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사건도 모르고 나는 내 사건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내 사건을 당연하죠. 잘 처리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사실 그러려면은 못하거든요. 어떻게 되냐? 발품을 좀 팔아야 돼요. 보통 정말 수임료가 고액의 수임료인데도 불구하고 세 군데 이상 변호사 사무실 돌아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게 얘기 드릴 때 내가 네. 물어보고 싶은 질문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네. 첫 번째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대부분 다 해소가 될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질문들이. 그래서 그냥 내 질문이 해소가 됐으니까 여기서 선임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질문지를 똑같이 들고서 A, B, C, D, E 이렇게 적어도 5군데 정도는 가서 상담을 해보고 그중에 나한테 가장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업체 그리고 경험도 많고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사건 처리했는데 네.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네. 그분을 자기 친구분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아. 근데 나는 형사 사건이었고 네. 이분은 이혼인 거예요. 근데 내 형사 사건을 처리한 분은 검사 출신 변호사시고 평생 검사에서 이제 형사 사건만 처리하다 이혼 사건을 막상 받으니까 사실 이 변호사분 입장에서는 거의 많이 생소한 사건이었죠. 근데 이분은 결과가 안 좋았어요. 마치 평생 쌍꺼풀 수술하다 갑자기 코 수술을 하는 그런 그런 경우예요. 느낌인 거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소개를 받을 때도 네. 저는 무슨 사건인지 물어봐야 돼요. 아. 분야가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요약해서 정리하면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성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명확한 변론 전략과 변론 계획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판단해 보시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